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권혜경 권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처음 만난 거죠. 두 분이서. 네. 근데 어떻게 첫눈에 반하신 거는 느끼셨나요? 계속 또 쫓아다니고 만나자고 하시던가요? 눈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하는 눈빛이었고요. 하트가 네. 보여지고. 그 이후에 고백했어요. 저를 네. 첫눈에 반했다고? 반했다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러시던가요? 그 긴 머리에 네. 머리카락과 제가 그때 초록색 블라우스에다가 가죽 반바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반바지, 가죽 반바지요? 반바지. 네, 그때는 지금보다 몸매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옷 입은 걸 기억하더라고요. 네. 네.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또 남자들이 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네.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 네. 첫 인상이 그냥 한국 사람 네. 같고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럼 권사님도 첫눈에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한 두세 번 두세 번 눈에. 그 연애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1년 했어요. 그 3월 2일 날 만나서 1년 후 3월 2일 날 결혼했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보내시고 예. 상담하다가 도망가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 상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위에 어떤 굉장히 힘든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들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고집스럽고 네.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시고 예.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항상 도망가고 싶었던 거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도 상담 사역을 하시니까 네. 하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또 그분들 성격도 정말 다 다를 거고. 네. 그럼 정말 내가 상담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그런 보람 때문에 어떤 그 그렇죠. 스트레스가 네.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네. 내가 도움이 된다면 네, 그럼요. 그죠. 큰 네. 은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왼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뭐 정말 있다고 하셨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왼수 같은 사람의 그 사람의 성향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왼수라는 거는 좀 저희가 과장해서 말씀한 네, 거죠. 근데 이렇게 제 가족이 아닌 분들을 만나는 건 참 쉬워요. 네. 그렇지만 가족 안의 왼수 맞아요. 너무 가까운 네. 사람이 그거 원수라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뭐 어떤 것이든 해당이 될 수 네. 있죠. 뭐. 근데 그렇지만 그런 관계적인 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네. 그 사람의 성향을 한번 다시 파악하고 더 깊게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좀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보다는 좀 측은함? 네, 결국 내가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보는 관점을 바꿔서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자, 다시 상담학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 상담학교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우나요? 상담학교에서는 제가 그냥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반과 중급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관계 회복. 그 내용들은 이제 주로 결혼과 부부 관계, 인간 발달 과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부모됨의 원리, 네. 그리고 가족 관계 역동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족 다이나믹스와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 시스템, 그리고 원가족 이해하기. 그럼 상담학교를 졸업하면 네. 내가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네. 오세요. 상담 학교를 하셨다고 해서 상담자가 되시는 건 아니시고요. 이 상담 학교의 주 목적은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가족, 원가족 이해하기 네. 이런 것들 정말 어떤 분들은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오시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 나와 살고 있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느끼는 그 감정들을 엄마로서 어떻게 다뤄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른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것 이전에 네.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상담 학교라고 네, 하니까 네. 진짜 상담자가 되는 줄 알고 오시는 그런 네. 오해를 갖고 그 졸업하면 뭐 있을 수 있죠. 상담 라이센스 3급 뭐 준다든가 뭐. 근데 왜 그렇다면 제목을 상담학교라고 지으셨을까요? 그게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저희가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네. 또 상담 사역팀에서 하는 그 강의니까 상담 네. 학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7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목을 바꾸기는 그렇고, 근데 상담 학교라는 이름이 전 좋은 것 같은 네. 게 일단 배우자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의 그 눈을 굉장히 네. 캐치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학교 상담 예. 학교. 네. 예. 그래서 저는 상담 학교 이름은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먼저 배우셨잖아요. 네. 그중에 권사님께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가르침이 있었다면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역시 아까 제가 설명 잠깐 했듯이 상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고 우리 가족들을 알고 네. 한번 되돌아본 거. 그럼요. 네. 그래서 저 내면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살짝 말했지만 저희 원가족, 제가 자라온 가족 네, 안에서 네. 제가 둘째로 자라면서 그 잊혀진 아이로 이렇던 내면에 대한 상처 이렇게 어떤 것들과 함께 나의 소중한 것들이 잊혀졌던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제 권사님께는 가장 좀 내면 인식 중에 중요했던 것이 그 둘째라는 그 자리였나요? 그것보다는 제 안에 굉장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내 나름대로. 네.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굉장히 또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잊혀져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모범생으로 자라시면서 네. 많이 눌러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저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함께 잊혀진 것들이 저의 소중한 아름다운 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함께 그리고 저의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요. 네. 저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정말 몰랐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알았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학교나 상담 사역을 하고 독서 모임, 치유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게 통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상담이요. 그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상담은 일단 하나님 얘기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근원적인 상담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예. 다양한 그 상담 이론과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가하고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적 회복과 성장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네,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런 사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상담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또 우리 권사님처럼 또 공부를 열심히 잘 팔로업 하신 분들은 또 남을 좀 상담해 드릴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담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내 삶에 좀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살면서 권사님의 경우에 뭐 어떻게 직접 적용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물론 많은 예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뭐 하나 한두 개라도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적용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배운 것을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셨더니 이랬더라. 네. 그런 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강자와 약자 그 책을 예, 통해서 남편과의 남편과. 관계가 네. 회복된 부분이 있었고요. 상담 학교를 하면서는 그 모든 그 상담 사역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 삶에 그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던 건데 거기서 가장 그랬던 거는 그 가족 시스템 그리고 원가족 이해하기 거기서 원가족의 그 가계도를 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면서 제가 살아온 엄마 아빠의 그 가족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지금 내 뿌리가 어떻게 되어왔고 이게 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럼요. 3대째까지 저의 가계도 제가 자라온 가계도를 그려서 또 남편과의 가계도를 그려서 함께 남편과 나의 갈등 문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그 것 원가족이 같습니다. 3대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원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그런 가계도가 그려지면 그려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렇죠. 가족 그렇죠. 뿌리를 보여주죠. 그랬듯이 저희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가계도 안에서도 우리 내 위에 엄마와 아빠의 그 관계 그거로 인한 내가 받은 그런 영향력들을 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커왔구나 하는 게 또 그게 나의 어떤 품성이나 네. 성격을 만들어 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어떤 거는 그게 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네, 있고 근데 그렇죠. 그게 참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뿌리 깊게 만들어져 왔으니까. 그럼요. 그죠? 근데 일단은 뭔가 바뀌거나 좀 고쳐지려면 그 근원을 알아야, 네. 그죠? 뿌리를 알아야 아는 것이 어떤 고치는 거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한 또 그 원가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발견될 때 제가 거기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상담 사례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 가장 빈도수가 높은 탑 3가 있다면 주로 어떤 문제들일까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부부 관계 그리고 네, 역시. 자녀, 네. 네. 그리고 자녀 문제,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 갈등, 네. 그리고 영적 갈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맞아, 점점 그 부부 중심의 어떤 삶이 돼가면서 네. 진짜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게 뭐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왼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더 많이 상담을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일부- 노하우가 이제 그 이해해 주시는 거죠, 상대방을 상대방의 배려하고. 신을 신어보는 거죠. 그쵸, 네. 예.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결국은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자녀 문제, 대인 관계 이것도 부부 관계가 건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오늘 기본적인 정말, 관계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 아내를 먼저 보내야 좀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이 먼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 남자 학생도 오세요. 남자분도 많이 한 조인을 2분, 하나요? 3분 많지는 네. 않은데 네. 그렇게 학기마다 2-3분 정도 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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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역의 어려움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울 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떠나고 싶죠. 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제가 좀 많이 연약해요. 아니, 한심할 때도 많고요. 아니, 저는 항상 제가 존경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도 좋으시고, 굉장히
하신 분이라 그렇게 본인이 연약하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는 게 조금 정말 의외인데요. 사람들이 다 연약한데 보통 인간들이 연약하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이게 그 연약함 속에 그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무너질 때는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그 어떤 열정과 꿈과 굉장히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서 참 좋은데요. 때로는 정말 무너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로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마음이 힘드세요? 제 자신의 아주 유치한 부분을 볼 때, 그런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아, 그럴 때는 아 내가 나 자신이 이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그럼요. 이렇게 나설까 그런 느낌이신 그렇죠.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또 그럼 언제 또 가장 보람이 있으셨어요?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상담학교 뭐 어떤 저 치유 독서 모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려는데 저같이 그분들이 이제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의 정체감을 알아가고 조금 어떤 자신감을 갖고 어떤 모습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이게 권사님처럼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역시 다시 봤더니 난 정말 멋있어. 나 훌륭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네. 다 연약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까 또 싶네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비관적이거나 뭐 이랬다가도 아 맞아 하나님이 나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의 존귀함을 네. 느껴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회복되고 난 그죠? 다음에. 네. 난 다음에. 이제 네. 그전에는 보통 이제 비참함을 먼저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발견하고 회복되면 그러니까 내가 될것 너무 같아요. 이렇게 내 힘으로 하고 모든 네. 걸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자신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굉장히 존귀하고 그럼요. 충분히 축복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담 받고 나면 되게 막 좀 해피해지고 그쵸. 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체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인간의 반응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니까 내 내면을 보니까 나는 역시 비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굉장히 나는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보시는데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강자와 약자 얘기 예.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네, 반응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두 반응 역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부- 같은 거죠. 네, 그런 예. 부분이 궁금하시면 강자와 약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예,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권사님이 한번 신앙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신앙이요. 저는 이제 이민자 가족에서 이제 했는데 저희 이제 엄마 아빠 쫓아서 이제 제가 15살 때 이민을 온 케이스예요. 네. 예. 근데 한국에 그 전에는 저희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을 왔는데 이민자들의 미국에 적응하는 그 수단이 네.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또 한국 사람도 만나려면 그렇죠. 와야죠.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는 부모님 쫓아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던 게 그게 네. 첫 번째 저의 계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성장 과정 그것도 10대 때, 가운데 10대 후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 과정 가운데 그냥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그 와중에
강권적인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요? 네, 그거는 정말 관건적인 건데 금요 철야 기도에 갔을 때 네, 몇 살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장한 이후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20대? 아니요. 30대? 그때 30대였죠. 30대, 예. 결혼도 하고 아이들 키우기 굉장히 힘들고 예, 지금 참 그때 힘들 때, 네 그랬을 때인데 그냥 부인들이 이제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열심히 네. 기도하는 그런 그룹을 쫓아다녔을 때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데 굉장히 부럽다라는 네. 생각을 예. 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의 그 체험이 그때 그냥 강권적으로 저 입에 네. 방언을 주셔서 혼자 기도 방언을- 모임에서? 네. 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그 넓은 예배당 안에 저 혼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방언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의지대로 이게 입이 안 멈춰 네. 스탑이 안 돼요. 네, 네. 스탑이 안 돼서 결국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나랑 같이 기도하러 오셨던 집사님들을 찾아 나가서 사람을 막 부르는데도 이 내 말이 아닌 그 기도 방언이 계속 나와요. 내가 움직여서 부르는데도 네. 예. 그랬던 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정말 성경책을 읽는데도 나는 일부러 막 성경책을 읽는데 입은 방언의 기도, 네.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무서웠던 면서 예. 좋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예. 그 권사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저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 지금 그냥 떠오르는 한 사람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엄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엄마의 그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것을 보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삶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엄마. 예, 어떤 면에서 엄마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셨을까요? 제가 엄마를 시집을 가도 떠남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정말 가까이에서 어머니가 계속 네, 영향을 끼치시고 굉장히 도와주시고.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엄마요.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네. 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밀착된 관계였나요? 네. 예.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밀착된 관계가 아주 병적인 관계였던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붙잡으신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결혼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배우자를 음, 찾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릴 때 네, 삼녀 네, 세 자매 중에 중간이어서 네. 별로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치였다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그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늘 엄마한테 어텐션을 받기 원했고 아, 네. 또 엄마는 언니와 동생한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면 네. 항상 저는 들어주는 따라주고. 그런 따라주는 그러면서 엄마의 네. 관심을 더 받고. 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병적인 밀착 관계가 네.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것이 본인한테 부정적인 거 영향을 끼쳤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네.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춘기도 한번 겪지 못하고 네. 엄마한테 순종적인 그런 딸로 살았는데 살면서 어떤 시기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나이가 되면 사춘기도 겪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6, 10대에 사춘기를 못 겪어서 40대에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사춘기 그러세요? 증상이 어땠어요? 그 증상이 엄마와의 이제 갈등. 바운드리를 결정하는 거죠. 설정하니까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서운해하셨겠어요. 네, 많이 서운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독립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이것이 올바른 삶이고 엄마와의 그런 그 부적절했던 관계,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밀착된 관계. 네, 예. 건강하지. 그렇죠.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